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 질문교실에 질문이 와서 파피루스에다가 올리려고 합니다. 질문한 내용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나머지 정리였던 것 같아요. 나머지 정리에 관한 내용이고요.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문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이 문서를 보면은 저 왼쪽에 첫 번째 문제가 이제 질문 문제고요. 그 아래에는 사 문제는 풀어보라고 제가 세 문제를 더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풀이에 답이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한 풀이가 있으니까 풀이까지 같이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한번 보죠. 첫 번째 다항식 질문 내용이 이겁니다. 다항식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요놈의 나머지는 x 플러스 1이고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는 4다. 이 다항식 fx를 x제곱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곳에 곱으로 그때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여라 이런 겁니다. 근데 곱이라는 것은 바로 얘와 얘의 곱이죠. 그죠? 나눈식 요거 두 개의 곱입니다. 요거 두 개 곱한 걸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써라 그런 얘기입니다. 조건은 일단 fx는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은 뭔지 모르겠지만 그 나머지가 x 플러스 1인 거죠. 그죠? 그리고 fx를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마찬가지로 몫을 모르겠죠? 그러니까 여기의 몫과 여기의 몫은 다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4다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구하라는 게 뭐냐면 바로 요거죠. fx를 요 두 개의 곱, 그죠?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얘로 나누었을 때 몫은 모르겠지만 나머지를 구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식은 나누는 식이 지금 3차기 때문에 3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2차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2차식의 일반적인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자, 근데 이 학생의 풀이 과정을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fx를 x제곱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요걸로 나누었더니 몫은 모르지만 이 나머지를 이렇게 쓴 거예요. a에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된 것이 요것이 무슨 이유인가, 이게 왜 이렇게 써야 되는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게 질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67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67을 8로 나누면 8에 64에다가 나머지가 3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8이라는 것은 여기에 요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67은 이 요놈과 요놈은 서로 다르니까 다른 수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뭐 7로 나눴습니다. 7로 나눴더니 7, 9, 63에 이때 나머지가 4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두 가지를 알려준 거죠. 요것으로 나누었을 때 x 플러스 1, 요것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여기서도 8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3이고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4다 이렇게. 근데 원래 나머지 숫자는 모르는 거죠. 나머지 다른 것들은 얘나 얘 이런 수들은 모르는 거예요. 몫이나 나누는 수 이런 거 모르는 거예요. 근데 67을 똑같이 요거 두 개 곱한 7, 8에 56이니까 56으로 나누었을 때 원래 몫은 모르지만 우리는 계산을 해본 겁니다. 이렇게 나누었더니 11이 됐어요. 그죠? 11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 하면 요놈 67은 요 첫 번째 식하, 여기 두 번째 식하고 세 번째 식 요것들이 다 67을 의미해. 그러니까 요 부분이 표현만 다른 것이지 실제로는 같은 수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그죠? 같은 수를 의미하는데 이때 요 11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11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8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3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 11은 7로 나누었을 때 몫이 1이고 나머지가 4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1 자리에 이렇게 쓰려고 하는 거예요. 11 자리에 대신에 8 곱하기 1 플러스 3이라고 쓰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8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었으니까.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새로 이 위에를 무시하고 이 67이라는 수는 8로 나누면 여기 나누어 떨어지고 여기도 나누어 떨어지고 나머지가 3이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요 식이 바로 무슨 식이냐 하면 그 67을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 돼야 되니까 여기 x 플러스 1을 붙인 거죠. 그럼 여기는 뭐냐? 요거하고 요것이 x제곱 플러스 1이 똑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원래 식은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이 부분은 나누어 떨어지고 여기도 나누어 떨어지고 결국은 요것이 나머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여기 나눈 식이랑 같은 거죠. 그리고 얘가 2차기 때문에 이 식이 2차니까 개수만 몰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문제를 꼭 이렇게만 풀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두고서 문제를 풀어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지금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fx라는 식을 이렇게 나타냈더니 우리 요 나머지 정리 요거 가지고 정리할 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fx의 x자리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그 값이 4와 같다는 뜻이니까 요 식에다가 이 fx에다가 1을 집어넣는 거예요. x에다가 1을. 그러면 이 부분이 1 들어가서 0 되기 때문에 여기는 쓸 필요가 없고 자, 요 부분만 쓰면 되겠죠. a에 자, 여기에 x에 1 들어가니까 1의 제곱 1에다 1 더해서 2가 되네요. 그죠? a 곱하기 2. 여기 x에다가 1 들어가니까 1 플러스 1이니까 2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내가 f1을 구해봤더니 2a 플러스 2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그 f1이 얼마라고 했냐면 4라고 알려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식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어디로 써야 되지? 여기로 갑시다. 자, f1은 얼마냐면 2a 플러스 2라는 것인데 그것이 나머지 4와 같다. 요 값이 4니까 여기다 4를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이제 a가 나오죠. 2a는 요거 넘어가서 마이너스 2 되니까 여기는 2가 되겠죠. 그래서 a의 값이 1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답이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자, 최종적으로 우리가 임의로 정해놓은 이 나머지의 a 값에다가 1을 대입하면 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요 a에다가 1을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에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구한 나머지는 x제곱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x 플러스 여기다 2라고 쓰면 되겠죠. 그죠? 요것이 나머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거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우는 나눗셈에서 배우는 목과 나머지죠. 그죠? 목과 나머지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과정을 잘 이해했다면 이게 충분히 쉽게 이해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고요.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만 풀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여기 다시 가져왔는데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제 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제 식으로라기보다는 다른 방법. 자, fx를 마지막에 질문만 적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얘로 나누었더니 몫은 뭔지 모르겠고 나머지는 2차식이었잖아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여기 질문의 요지가 지금 여기 이 식이 3차식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3차 미만, 즉 나머지가 2차 이하가 된다는 거죠. 2차 이하.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조건을 한번 볼게요. 조건에서 요 조건, 나머지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면 f1의 값이 4로구나. 따라서 f1을 구하면 이 부분이 0이 되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식이 되겠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있는 이 조건 가지고 식을 나타내면은 요 fx 여기 4니까 여기다가 4라고 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4다. 이런 식이 하나 나옵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4다라는 1번식이 하나 나와요. 그럼 미지수가 3개니까 식이 3개 있어야 되는데 이제 두 번째 식이 문제인 거예요. 이 첫 번째 조건을 보면 fx를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이거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 부분은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죠. 그죠? 자, 요 놈만 나누면 돼요. 그죠? 요 놈만 이제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얘다라고 쓰면 되는 거죠. 즉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나누는 거예요. 뭘로 나누느냐?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여기 a가 들어가면서 ax제곱이 되고 ax제곱 플러스 a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걸 이렇게 빼보면 bx 플러스 c 마이너스 a가 되죠. 그죠? 요건 상수항. 자, 이렇게 되죠. 그럼 내가 직접 이 식을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여기가 나누어 떨어졌으니까 여기에서만 나눠보면 나머지가 뭔지 알 수 있다. 이 나머지가 이 문제에서 알려준 x 플러스 1과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요 식은 이제 항등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b는 여기 x 앞에 개수 1과 같고, 요게 두 번째 식이죠. c-a는 여기 상수항 1과 같다. 이렇게 세 번째 식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A, B, C 1번식, 2번식, 3번식을 연립방정식을 풀면 A, B, C의 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도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이해하기가 쉽죠. 원론적인 얘기니까. 자, 그러면 여기 B는 1이고요. B는 1이고, 여기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있으니까 B 여기다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C는 3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 두 식을 휘리릭 더해버리면 2C는 4가 돼서 C는 2가 되고, 자, C2를 어디다 집어넣을까요?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넘어가서 A는 1이 되네. 그죠? A는 1. 그러면 이제 여기 식에다가, 원래 식에다가 A에다가 1 집어넣고, B에다가 1 집어넣고, C에다가 2 집어넣으면 결국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이렇게 나머지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두 번째로 풀어준 것은 원론적인 방법이고 앞에서 푼 것은 테크닉적인 풀이법이에요. 약간 그게 더 빨라요. 약간 더 빠르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서 풀면 되는데, 말을 좀 더 자세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말이 길어져서 장황해지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질문은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학생은 되게 질문을 잘한 게 뭐냐 하면 이 문제만 딱 준 게 아니라 문제를 주고서 본인의 풀이를 적어놓고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된다. 그거를 자세하게 적었더라고요. 그렇게 적어놓으니까 질문의 요지가 명확하다 보니까 아주 설명을 잘 할 수 있겠더라고. 학생이 모르는 게 뭔지 딱 아니까. 여러분들도 질문할 때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할 때 질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모르는 게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는지 이렇게 질문을 해주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질문하라 그러면 선생님 3번이요. 이렇게 질문해. 심지어는 어떤 놈은 선생님 27쪽이요. 이렇게 질문해. 그거는 27쪽 다 모른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 학생처럼 문제와 본인이 풀었는데 어디가 안 됐는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질문 가르쳐주는 선생님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예의예요.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풀다 보니 이런 과정이 있는데 여기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아주 좋은 질문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얘기를 좀 잔소리를 좀 했습니다. 그냥 사진만 찍어서 보내도 되는데 그래도 질문을 그렇게 하면 좋다 이런 얘기.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고맙습니다. 이 질문은 되게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고 다음에도 질문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